안녕하세요. 전공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노기술이 숨어있는 연립효과를 진행할 유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공학 분야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특강 주제를 알아볼까요? 저는 한국산 유령거미과의 개통분류학적 연구로 2008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북한 황해도 개성시 박연폭포에서 박연유령거미 신종 발표를 했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 동기 유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연잎에다가 케찹을 뿌립니다. 연잎 위쪽, 아래쪽 다 이렇게 뿌립니다. 한번 보시죠. 아랫면에는 미세돌기가 없어서 불순물이 묻어 있고요. 윗면 쪽은 극소수성 돌기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씻어 내립니다. 자, 자연을 관찰하려면 우선 관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관찰이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세밀히 살피는 것이죠.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찰이 왜 중요하냐? 관찰을 하면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문점,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어떤 계기. 그럼으로써 미래에 하고자 하는 꿈이 실현되는 거죠. 즉 창의적인 생각의 밑바탕에는 관찰이 숨어 있습니다. 관찰에서 출발해서 발견을 하고 깨닫고 결국은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찰은 거창한 기술, 도구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죠. 자, 생명체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겠죠. 야외 활동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찰 후 원래 서식지로 되돌려주고 채집 장소, 환경,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죠. 파괴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죠, 먼저. 그리고 관찰을 한 이후에는 기록, 사진으로 찍거나 메모하거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좋겠죠. 한번 야외 활동 중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은 독사, 벌, 야생 진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세요. 지금 막대기로 전진 방향에 치고 가죠. 독사 같은 거를 미리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볼견이 있고, 볼씨가 있고, 볼관이 있고, 살필 찰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볼견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눈을 떴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의식적으로 본다 이거죠. 볼씨는 주시하다, 의식적으로 뭔가 쳐다보다 이거예요. 볼관은 더 의식적으로 오랜 시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찰이라는 게 살필 찰이죠.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자세히 보고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우리가 보는 게 보통 이제 관찰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랜 생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밀하게 반복해서 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립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연꽃의 모양이 보통 붉은색도 있고 백년도 있죠. 하얀색도 있고 분홍 색깔도 있고 그리고 연잎은 이렇게 이제 극소수성이라고 해서 물을 튕겨내죠. 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자방이라고 해서
연꽃의 씨앗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검정색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요 씨앗 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떡잎이 될 부분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꽃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연자방이 보이고요. 처음에는 씨앗이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익어가면은 씨앗이 점점 검정색으로 변해갑니다. 자, 연애 씨앗을 이제 발화시키려면은 잎과 같은 걸로 상처를 내야 됩니다. 종자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떡잎이 발화됩니다. 떡잎이 발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싹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제 진흙 속에다가 이제 심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극소수성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물방울이 떠 있죠? 연잎에. 자, 일부러 물을 지금 연잎에다가 지금 분사합니다. 튕겨내죠. 연잎 위에다가도 일부러 물을 놓습니다. 극소수성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물이 한 방울도 안 젖죠? 물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연잎의 윗면을 8배, 35배로 해서 확대해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아랫면에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윗면이 미세돌기가 좀 훨씬 많았고 아랫면은 상대적으로 미세돌기가 좀 적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교수님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연잎 나노 수준의 미세돌기인데 미세돌기에 친유성 왁스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기름 성분을 냅니다. 그래서 친유성 왁스 크리스탈은 물하고 거리가 멀겠죠. 물하고 친하지 않죠. 그래서 물방울을 튕겨내는 겁니다. 자, 친수성하고 소수성, 극소수성. 연잎은 극소수성을 보이죠. 여기 요 물방울하고 요거 연잎하고의 접촉각이 150도 이상 되면은 극소수성이 되는 거죠. 요거 한 90도 정도가 되면 소수성이라고 치고요. 요 접촉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잎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은 극소수성 특징을 보입니다. 물방울이 동글동글해지죠. 자, 왼쪽으로 가시면은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해서 소수성이죠. 극소수성.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친수성 표면입니다. 접촉각이 150도 이상 되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요. 그래서 자, 연잎은 극소수성 표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연잎 윗면의 표면을 촬영한 것이죠. 여기 돌기가 있는데 동글동글한 돌기 위에 또 미세돌기가 또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곽원식 교수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연잎 윗면에 돌기 위에 또 미세돌기가 있기 때문에 물방울을 튕겨내는 거죠. 나노 수준의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요거를 지금 현재 생명공학 쪽에서 지금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요거는 물, 에탄올, 식용유
세 종류의 액체를 연잎의 위쪽, 연잎의 아래쪽, 그 다음에 유리 위에 지금 올려놓고 액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하나 한번 보는 것입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윗면, 아랫면. 연잎에서는 완전 동그란 구 모양이죠. 에탄올은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요. 식용유는 에탄올보다는 응집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을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퍼지겠죠. 이런 차이가 납니다. 빅토리아 연꽃이라고 해서 가시 연꽃이죠. 대왕 왕꽃이라고도, 대왕 연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사람도 지금 스님이 올라가 있네요. 사람도 띄울 수 있죠. 자, 그 다음 뮤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뮤신. 연 줄기에 보면은 점액질 성분인 뮤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 줄기를 잘라요. 쫙 자르면은 하얀 거 보이시죠? 하얀 거. 요게 바로 이제 뮤신입니다. 요게 항염제 성분이죠. 항염제 성분이자 예, 항암제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요즘은 요게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생명공학 기술에서 나노 수준의 미세돌기를 실제로 오른쪽 그림 보면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표면에 도료라든가 페인트 거기에 요 나노 수준의 미세돌기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표면에도 이렇게 미세돌기 도료를 칠해서 그 셀프 클린이라고 하죠. 자기 세척, 예, 자가 세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요거 생명공학 기술에서 지금 현장에서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초발수 표면이 있죠. 지금까지 알려준 거, 예, 연잎 위쪽에 미세돌기가 있고 미세돌기 또 위에 초미세돌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튕겨내죠. 여기 이제 몰포나비 날개 표면에는 항상 요 날개 표면이 깨끗해요. 이게 바로 이제 나노 구조죠. 나노 구조. 생명공학 기술이죠. 먼지가 있어도 비가 내리면 바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요 날개가 물에 젖지도 않고요. 초소수성을 띤 연잎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연잎 표면에 미세 돌기 때문에 물방울이 동그랗게 변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자기정화형 태양전지, 예, 태양광판에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 돌기를 채용해서 비가 내리면은 요 물방울이 미세 돌기 안쪽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여기에 묻어있는 먼지도 함께 쓸려가죠. 셀프 클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연꽃 하면은 이 PPT의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연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수련이라고 하는데 다르죠. 자, 연꽃은 여기 미나리 아제비 목이고요. 수련은 수련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련은 이파리가 물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연꽃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파리가 높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연꽃하고 수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계통 분리학적으로도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자, 요거는 비가 왔을 때 한번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 일반 식물하고
연잎하고 어떻게 물을 튕겨내나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은 일반 식물이죠. 오른쪽에는 물방울이 묻어 있습니다. 연잎은 지금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돌기, 나노 수준의 미세돌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물방울이 묻어 있죠. 일반 식물은 다 그렇습니다. 빗방울을 튕겨내죠. 연잎은 절대 물에 젖지 않는 극소수성 구조죠. 자, 케찹이 불순물 또는 이물질이라고 하고 표면에 뿌려봅니다. 잘 떨어지죠. 여기에 비까지 오면 더 잘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잘 씻겨 내려가겠죠. 자, 이번에는 케찹뿐만 아니라 걸쭉한 요구르트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비가 내리는 장면이죠. 비가 내리는 장면을 물방울이 반발돼서 지금 튕겨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걸쭉한 요구르트도 같이 뿌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잎 효과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케찹이 있습니다. 케찹. 자, 케찹 어떻게 될까요? 연잎에 있는 미세한 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오, 흘러내리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유나 위리 같은 거를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돌기 때문에 여기 다 방수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면은 생물을 관찰한 뒤에 원래 서식 장소로 물벼룩하고 장구벌레를 다시 되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 생명공학 분야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학생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8월 7일 이후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아시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 걸스 엔지니어링 위크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